With the help of all that information, I'm going to now share my Bitcoin prophecy. 비트코인은 지금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1년 안에 1비트코인이 2100만 달러. 지금 이 네트워크는 아주 특별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210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은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변동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완화되겠지만 급등과 급락,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모두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How are you going to do it? What is your Bitcoin strategy? 당신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당신만의 비트코인 전략은 뭔가요? 당신에겐 21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략이 없다면 그건 단지 꿈일 뿐이죠. 비트코인 시장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당 6만 달러대로 이틀 연속 대규모 청산 매물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대 70% 수준의 조정이 7만 달러가 무너진 겁니다. 최저 수준입니다. 아직도 흔들리십니까? 만약 오늘 밤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용히 내 방에 찾아온다면,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30억이 돼. 그리고 20년 뒤엔 317억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뭘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미래에서 온 나라는 검증이 끝났고 그 말이 맞다는 확신까지 생겼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장 갔다 미장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팔사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배 100배 레버리지로 선물 트레이딩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님 조용히 그리고 마음 편히 모으고 끝까지 가져가기 위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락장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가격이 아닌 마인드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바로잡는 시작은 결국 하나죠. 뭐냐? 바로 마인드셋. 이겁니다. 하락장이 처음이라 불안하신 분들, 다른 자산들은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떨어져서 흔들리고 계신 분들께 저와 비트코인 센터 서울이 함께 리스펙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하락장 혹시 위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 비트코이너들에게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확신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2022년 대하락장부터 지금까지 1400개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비트맥시들과 소통하고 현인들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쌓아온, 제가 실제로 흔들림 없이 지켜낸 그 비트코인 마인드셋을 직접 현장에서 풀어보겠습니다. 4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홍대역 근처 한빛빌딩 리더스홀에서 3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키고 어떤 마인드로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엔 화면 속 영상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힘들어도 용기 내서 그 자리에 오실 분들의 그 선택을 리스펙합니다. 4월 19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알아가고 장기적으로 매집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야 되는 장기 투자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첫 번째가 시간 선호를 낮추고 익절의 욕구를 이겨내며 오랫동안 계속 모아가는 강력한 마인드셋이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잘 알고 있다는,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자만을 버리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만심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도, 중요한 연설들을 들어야 할 이유도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시황에 무덤덤해지고 시간 선호가 낮아진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엄청나게 깊고 심오한 비트코인의 세계에 초입만 맴돌면서 비트코인을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착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최대한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을 날리게 된다는 걸 저의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의 구독자님들이라면 비트코인의 많은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려주시는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추천한 우측 상단에 띄어져 있는 비트코인 필독서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보시면서 더 깊게 비트코인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 채널에 있는 마이클 셀러의 다양한 영상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 들을 때마다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귓속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비트코인에 대해 깊게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좀 더 과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들이 가능해지면서 비트코인을 더 열심히 모아가게 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기 투자의 성과도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A revolution in economic thinking? 지금 경제적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디지털 자본시장의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힘이 수많은 기업,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활동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혁명은 폭발적인 금융혁신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그 혁신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 우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즉, 혁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정부, 은행, 기업,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1년 전에도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페인의 대형은행인 BBVA가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 재무장관조차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우린 지금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는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스마트웹이 단 2달 만에 400만 파운드에서 10억 파운드로 성장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건 박수 받을 만큼의 성취입니다. 메타플래닛이 1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성장했을 때 저는 이미 이 정도면 승리 선언을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100배 성장,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 치솟아서 8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메타플래닛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자, 여러분이 낙관적인 이유, 제가 낙관적인 이유는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텍사스 주지사도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낙관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 시점에서 저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방에 모이기도 전에, 우리가 오늘의 데이터를 알기도 전에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던 한 사람. 2009년 1월 10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월 3일에 시작되었지만 1월 9일경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인 바로 1월 10일, 그날 한 천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개당 1000만 달러로 예측했었습니다. 이건 정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16년의 시간과 2조 달러의 가치가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래, 정말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Thank you, Hal. 고맙습니다, 할피니. 천환점, 점화점, 그리고 탈출 속도. 핵 반응로가 가동되고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생명을 얻었고 일은 끝났습니다. 에너지는 흐르고 있고 이제는 꺼버릴 스위치조차 없습니다. 사토시의 불꽃은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아요. 사토시의 비트코인은 이제 전세계 머니의 셀링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도 나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죠. 세계는 거꾸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네트워크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그냥 계속 성장할 것이고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저는 저의 비트코인 예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21 million in 21 years. 21년 안에 1비트코인이 2100만 달러. 지금 이 네트워크는 아주 특별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역사상 단 한 번, 앞으로 21년 뒤를 내다봤을 때 2100만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죠. 저는 21년 뒤 거의 21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고 그 가격도 2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그 네트워크는 왜 그렇게 성장하나요? 연 21% 성장할 겁니다. 변동성도 21. This is all. The only number you need to remember is the number 21.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숫자는 단 하나, 21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연 28.5% 상승이 필요합니다. 7월에 말했던 연 29% 성장과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210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은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변동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완화되겠지만 급등과 급락,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모두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지난 10년간의 비트코인 연평균 수익률이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본 예상이기도 합니다. 작을 때 더 빨리 성장했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금은 연 50% 중반의 수익률에 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뭘 기대하고 있냐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가총액이 수백조 달러에 근접하게 되면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연간 약 21% 수준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S&P 500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20년이 지나도 비트코인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최고의 아이디어일 것이고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자본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2046년이 되더라도 이보다 더 나은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점차 전통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 예를 들면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은 디지털 독점 기업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업들보다 성과가 뒤처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항상 더 뛰어난 자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유용하고 더 안전하며 리스크가 적습니다. 기업 자산은 항상 상대방 리스크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 자산입니다. 소환장을 받을 CEO도 없고 노동력이나 공급망 문제도 없으며 관세의 위협도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순수한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순수한 경제 에너지입니다. 그때쯤이면 레이어 2, 레이어 3 위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초당 1000만 건씩 거래되며 수십억 개의 노드 사이를 오가겠죠. 그 어떤 자산도 경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자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자산이 될 겁니다. 21년 후에 비트코인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더 많이 사뒀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 과거의 변동성 그래프가 있습니다. 초기엔 80, 90, 때론 100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죠. 지금은 5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건 꽤 명확합니다. 자산군이 성장하고 시장 구조가 성숙해지고 옵션 시장이 형성되고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해주기 시작하면 변동성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겁니다. 즉 완전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점점 잦아들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S&P 500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16인 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21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더 유용하고 더 순수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겁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더 많은 기능과 활용처가 생기게 되겠죠. 이건 순수한 경제 에너지라니까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변동성은 곧 생명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2100만 달러, 연평균 수익률 21%, 변동성 21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여러분에겐 21년이라는 시간적 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자본의 99.8%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죠. 이 네트워크는 멈출 수 없다는 것, 모든 이가 결국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극히 일부만이 이 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만약 제가 비트코인이 미래에 2100만 달러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알고 당신은 이미 늦은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건 훨씬 더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21년 동안 세상이 눈치채기 전까지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고 두려워하고 산만하게 행동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돈 버는 기계를 만드세요. 그 기계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 그럼 그 기계는 매일 더 강해질 것이고 해가 갈수록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부를 복리로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당신만의 세상을 바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한 번뿐인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혈통,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의 운명을 바꿀 기회, 심지어 인류 역사 전체의 정치적 흐름조차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How are you gonna do it?
What is your Bitcoin strategy? 당신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당신만의 비트코인 전략은 뭔가요? 당신에겐 21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략이 없다면 그건 단지 꿈일 뿐이죠. 그저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명확성, 용기, 그리고 행동.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얘기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책임감 있는 재정과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하게 실행할지를요. 자,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Let's start with this one. DCA, Dollar Cost Averaging.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적립 매수입니다. 그럼 전략은 뭘까요?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21년 동안 신중하게 꾸준히 매수하는 겁니다. 매년 비트코인을 5만 달러어치씩 사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저축 금액을 5%씩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냥 존버하세요. 이게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년 5%씩 늘어난 저축을 21년간 유지하면 총 2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1.9 BTC 확보. 그 가치가 4천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겁니다. 네, 4천만 달러라고요.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그 돈을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좋습니다. 똑같은 돈을 갖고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 21년 뒤에 당신은 400만 달러를 갖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S&P 500 지수에만 투자하면요, 그럼 600만 달러가 되죠. 혹시 거기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되 비트코인이 2배가 될 때마다 적절히 리밸런싱하는 전략을 택했다면 그럼 1500만 달러가 됩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이 10배가 될 때마다 일부 매도해서 그 수익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다면요, 그러면 28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냥 비트코인만 사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존버했다면 당신은 4천만 달러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방식과 비트코인의 차이는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DCA 전략입니다. 이제 다음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What's the next strategy? Leverage. 바로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 얘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앞으로 21년 동안 세상이 눈치채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위대하기 때문에 미치는 듯이 오를 거라는,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한테 준 거라는 마이클 세일러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지하고 두려워하고 산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이해한 우리들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 부분, 이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월가의 거대 자본보다 그들보다 유리한 딱 한 가지가 바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주어진 앞으로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될 거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까? 대부분 알아도 어설프게 알고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산만하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에 집중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꽤 남아있다는 게 엄청난 행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것처럼 월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할 수 있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계속 월급을 높이고 연봉을 올리고 가게 매출을 올리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소중한 돈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게 비트코인으로 연결하라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인 도파민 분출을 줄이고 장기적 관점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It's a very special time in the network. 처음부터 100만 달러를 빌리세요. 가능하다면 연 10% 이하의 이자로요. 이건 당신의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마세요. 절대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카드는 에이스와 킹. 절대 질 수 없는 조합이죠. 여기서 유일하게 질 수 있는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Volatility is Satoshi's gift to the faithful.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믿는 자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보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비트코인을 다 사버렸을 겁니다. 당신 차례는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이 변동성 덕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마이클 세일러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정말 만들면서 계속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와, 진짜 미쳤습니다. What's the next strategy? Leverage. 그렇다면 다음 전략은 뭘까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처음부터 100만 달러를 빌리세요. 가능하다면 연 10% 이하의 이자로요. 이건 당신의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지금껏 활용하지 못했던 자산들을 꺼내는 거예요. 의자가 있으면 그걸 팔고, 집이 있으면 담보로 잡으세요. 자본을 똑똑하게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족들한테 빌려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이, 형제, 삼촌, 이모 모두에게요. 친구들에게도 말해보세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마세요. 절대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려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 한 번의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이 당신에게 1억 9천만 달러의 가치를 안겨줄 겁니다. 이게 바로 용기가 주는 대가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What happens if you combine the two together? 그렇다면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매년 꾸준히 DCA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매년 당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5%를 추가로 레버리지해서 비트코인을 다시 사는 거죠. 그 결과는요? 2억 6천만 달러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약 14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레버리지를 재활용하는 방식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걸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5%가 아니라 15% 레버리지를 매년 재활용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에서 80%의 가격 하락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억 7천만 달러까지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전략을 보죠. 우선 회사를 설립합니다. 레버리지는 10%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년 순자산 가치의 2배 수준에서 5%의 지분을 새로 발행합니다. 즉 연간 5% 희석을 감소하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의 결과는요? 7억 6천만 달러의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주식 발행과 적절한 레버리지 덕분이죠. 자, 비교해보세요. DCA는 열심히 일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식, 레버리지는 금융공학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략입니다. DCA에 레버리지를 더하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금융 전략은 단순한 DCA보다 거의 10배,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은 그보다 더 뛰어나 거의 20배에 달하죠. Let's talk about tradecraft. 자, 이제 거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청산당하지 않고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표는 신용 매트릭스입니다. Y축은 당신이 내야 하는 이자율, X축은 신용 상품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만약 4년, 5년 이하의 단기 자금을 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도박꾼입니다. 특히 4주, 4일 혹은 4시간 단위로 빌리는 돈은 청산 위험이 매우 높죠. 이건 정말 위험한 구역입니다. 20에서 30%의 이자율을 내며 단기 자금을 빌리고 있다면 당신은 고리대금업자에게 잡힌 희생양입니다. 이건 그냥 자살 행위예요. 다리 부러지기 전까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비싼 이자를 내며 장기 대출을 받는다면 당신은 평생 빚에 묶인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건 절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10년 이상 기간의 대출을 받고 이자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것. 만약 30년짜리 대출을 연 3에서 4% 이자로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재정 천재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년 전 집을 담보로 30년짜리 모기지를 끌어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입니다. 당시 코인을 안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연 3에서 4%의 자본 비용을 내고 29% 수익률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이익을 바꿔치기 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회사 지분의 90%를 순자산 가치의 3배 가격에 팔았다면 당신은 이미 현금화에 성공한 겁니다. 많은 돈을 벌었고 은퇴했으며 지금쯤 흔들의자에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겠죠. 당신은 부자입니다. 축하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출구 전략입니다. 그럼
회사의 50에서 60%를 순자산 가치의 3배에서 5배에 팔았다면 그럼 당신은 지금 경주마가 된 겁니다. 조교사가 있고 함께 뛰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회사의 20%만 순자산 가치의 7배에 팔 수 있었다면요, 그럼 당신은 유니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책을 쓸 것이고 잡지 표지에 당신 얼굴이 실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단 10% 미만의 지분을 순자산 가치의 7배에서 8배에 팔았다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다릅니다. 당신은 페가수스,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하늘을 나는 말처럼 전설적인 슈퍼스타 그 자체입니다. 당신에 대한 책이 쓰이고 당신의 전략은 대학 강의 교재가 될 겁니다. 이제 이 그래프의 붉은 선, 이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입니다. 순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식들을 희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건 파멸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자주 듣게 될 반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코이너, 즉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은 부자 친구들, 최전 고문들이 주로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래, 너는 성공했지. 하지만 내가 2013년에 샀다면, 2020년에 샀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 그런데 말이죠, 헨리 포드는 인류가 불을 발견한 지 무려 100만 년이 지난 뒤에야 그 불을 기계에 활용했습니다. 그는 늦지 않았죠. 지금도 바퀴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화약은 쓰이고 있고요. 지금도 총은 필요하죠. 총이 발명된 지 500년이 지났다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혹시 누군가가 영어를 먼저 배웠다고 영어는 오래된 언어야. 쓸모없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나요? 비행기를 내가 처음 탄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비행의 가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늦었다는 말, 그건 단지 시작하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동네 어떤 회사가 먼저 전기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너무 늦은 거죠. 어차피 누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와서 전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들 쓰고 있으니까 너무 늦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 인터넷도 마찬가지,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들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요. 사람들은 이미 너무 늦었대요.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Bitcoin's technology is not a speculation. 비트코인은 기술입니다. 투기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작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에너지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디지털 기술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기술을 이해한다면 절대 늦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는 결코 늦은 때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반론들도 나오죠.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야. 튤립 버블이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을 수가 없어.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4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엔 다르다. 존 템플턴. 그래요. 템플턴 경은 멋진 투자자였지만 MIT 대강당 벽에는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엔 아이작 뉴턴, 마리 퀴리, 엘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왜죠? 템플턴은 과학자도 공학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번엔 정말로 다릅니다. 불은 다릅니다. 물도 달라요. 바람도, 총도,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90%의 원주민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존 디 록펠러는 석유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그 전략의 기술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이번엔 정말로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겁쟁이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약자는 길에서 죽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자산이 아직도 비트코인이 아닌 어딘가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그 항해에 탑승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약자는 죽는다라는 건 무모하게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4주짜리 37% 대출 같은 걸 했다가 결국 무릎이 꺾인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일보다 비트코인의 여정이 더 어렵진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구경만 할 수도 있어요. 기다리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선 메타플래닛이, 스웨덴에선 H1이, 다른 곳에선 스마트웹이, BTC 프라하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계를 만드세요. 에너지를 투입하세요. 크랭크를 돌리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길들이세요. 21, 이건 승리의 숫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카드는 에이스와 킹. 절대 질 수 없는 조합이죠. 우린 지금 승리의 패를 쥐고 있습니다. 21년 후에 2100만 코인, 그리고 그 가치. 여기서 유일하게 질 수 있는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60초 뒤의 미래를 마법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면, 그리고 당신이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 있고 곧 블랙잭이 들어올 걸 안다면, 그럼 크게 배팅해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해야 합니다. 배팅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기는 패를 쥐고 있어요. 그걸 써야 합니다. Embrace the volatility. Volatility is Satoshi's gift to the faithful.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믿는 자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보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비트코인을 다 사버렸을 겁니다. 당신 차례는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21년짜리 시간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변동성 덕분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완전히 예측 가능해진다면 워렌 버핏이 나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요. 이제 이해했어요. 우리는 모든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천만 달러까지 치솟겠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기회는 사라진 겁니다. 비트코인이 조용한 자산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돈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결함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걸 즐기세요. 거친 파도에 휘청이는 배에 올라탔을 때 멀미가 날 땐 뭐라고 하죠? 수평선을 보라고 합니다. 수평선이 뭡니까? 그건 바로 21년입니다. 그 수평선 위엔 2100만 달러짜리 비트코인이 떠 있습니다. 당장의 파도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수평선을 보십시오. 그 시야가 당신이 후회할 행동을 막아줄 겁니다. HODL, what does it mean? It means ignore the noise. It means 호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음을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그 소음은 당신의 수익률을 희석시키고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당신의 삶의 질을 빼앗아갑니다. 뉴스, 미디어, 세상의 모든 플랫폼들이 소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죠. 공포와 자극, 혼란을 퍼뜨리며 말입니다. 이게 위험하다, 적에 폭락한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음에 휘둘려 실수를 하거나 인생을 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평선 너머를 보세요. 4.8개의 비트코인. 그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갖게 됩니다. 평균적인 중산층보다 300배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48개의 비트코인. 그건 21년 뒤 억만장자, 즉 조단위 자산가가 되는 숫자입니다. 가능하다면 당신도 4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이건 당신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산을 넘어서는 생각,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의 자녀를 위해, 만약 그게 아니면 당신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당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잡으세요. 마지막엔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함께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온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건 당신의 유산입니다. 그걸 자녀에게 남기세요. 자녀에게 남기지 못하겠다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남기세요. 그리고 2100만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그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ere'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